자, 힘내.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다 살자고 하는 일인 건데 조금만 기운내. 강연의 일부예요. 아까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1대 다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할 준비해야지. 다짜고짜 가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요. 말하기 방식을 잘 생각해 놓고 가서 발표할 거라고요. 2번 문제 보면 위 강연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요거 이해했니 문제인 거니까 시작해 볼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 저는 타이포그래퍼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축제에 초청받아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발표 강연의 주제네요. 타이포그래피는 원래 인쇄술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서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을 가리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타이포그래피는 야호!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요. 기억나요? 분류는 대조다, 대조는 문제다. 무조건 물어볼 거라고. 각각 기능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두 개밖에 안 쓰니까 언어적 기능에다가 네모, 그리고 다음 단락에 미리 네모 그어 놓을까? 조형적 기능, 여기에다가 네모.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요. 화면 1을 보면서 시각자료 준비했네?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텐데 학교 앞 도로에 바닥에 적혀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본 적 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잖아. 왜 그럴까? 운전할 때 그렇게 봐야지 글씨가 제대로 보이니까. 이런 게 또 있어요. 앰뷸런스 있죠? 구급차. 그거 앞에 자동차 앞에는 글자가 거꾸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면 앞차에서 이렇게 백미러로 봤을 때 그래야 글자가 제대로 보이거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도 흔히 보셨을 텐데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입니다. 운전자에게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런 글자는 가독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면서 세로로 길게 디자인해서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글자를 재료로 삼아서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 딱 보기에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느낌. 화면 2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자의 받침 이응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이 그려져 있고 사선 위쪽은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밝은 가시 씌어진 것처럼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해서 외형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품 3을 가리키면서 이 작품은 으라는 글자의 위아래를 뒤집어서 나란히 두 개를 연결했어요. 즉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결시킵니다. 이응 안에 동그라미 3개씩 넣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글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형태만 활용해서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3도 조형적 의미를 강조한 타이포그래피겠네요. 지금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며 타이포그래피에 소개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작품 1, 2, 3을 한꺼번에 띄워놓고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에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걸까요? 이라고. 1번, 이 강연의 말하기 방식은 뭐예요? 화면에 작품 1, 2, 3을 보여주면서 언어적 기능, 조형적 기능을 잘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줬죠?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면서 중심 내용, 타이포그래피의 기능 2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키. 적절한 거 찾기네요. 1번. 작품 1은 쉽게 읽을 수 있게 가독성.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답. 자신 있으면 나머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작품 2는 의미와 상관없이 재료만 활용하고 있다. 조형적 기능. 의미와 상관없지는 않아요. 등이라는 건 밝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니까. 작품 3은 회화적 이미지 활용했어.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에헤이, 언어적 기능이 아니라 조형적 기능이죠. 3번 탈락. 4번.
작품 1과 2는 모두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작품 1은 글자를 화려하게 사용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탈락. 게다가 작품 2는 언어적 기능이 아니지. 5번 2와 3은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의미 전달을 돕고 있다. 조형적 기능에 도움을 준 것이다. 작품 2는 그렇다 쳐도 작품 3은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의미와 무관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 탈락. 답은 1번. 어때요? 다 한 단어씩 틀리고 있다라고.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학생이 쓴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해주세요. 작가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밑에 뭐 나와 있어요? 고쳐쓰기죠. 고쳐쓰기가 나오면 밑에 보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말려.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놔야 돼.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께서는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겪는다고? 어려움에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고 말씀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띄었다. 예, 띄었다는요. 원래 눈에 뜨이었다지. 그러니까 축약을 해서 눈에 띄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찰찰해보니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단락 패스. 왜 패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보내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그 시간을 또 다 쓰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길을 보니 연두색의 잔디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다. 나는 잔디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길에서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싹을 생명력을 뽐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얘 딱히 손댈 거 없을 것 같은데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하게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왔다라는 생각이 들어 대견함이 날았습니다. 무성하게 자랄 거야. 대견했습니다. 라는 말은 그러나 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게다가, 또한 이런 접속어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나 말고 뭐 또한, 그리고 이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싹마른 갈색 잔디가 되어 있다가 푸른 겨울을 견디며 다른 푸른 잔디로 자라난다. 어쩌고 저쩌고 밑에서 넷째 줄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꼭 이루리라 다짐했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들어가 줘야 되겠네. 다짐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 엄마, 전 다짐했어요. 엄마 물어보시겠지. 뭘? 목적어 꼭 물어보실 거라고. 다짐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 서술어였다. 3번 보기로 바꿨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죠. 맞는 놈 틀리게 고쳐놓은 거니까요. 4번에 나오는 거는요. 남북한 사전어휘인데요. 이 문제 본지 저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27년 3월 이후로 북한말, 남한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얘네들은 숙제로 드릴 수 있도록 패스. 다음 페이지. 5번에서부터 6번까지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또 기억해 주세요. 지문이 나왔다. 지문에 그림이 있다. 보기가 나왔다. 보기에 그림이 있다. 보기에 뭐라도 써야 돼. 여기에 뭐라도 써놔야 돼. 말이 좋아 뭐라도지 여기에 나온 거 있죠. 내용 여기에다가 요약해서 써야 돼요. A로 묶여 있잖아요. A 읽으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말들 계속 써놔야 돼. 왜? 나중에 답 보기 밑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을 때 여기 읽으면서 찾고 있을 거야. 옆에 내가 써놓은 거 찾고 있을 거야. 이게 시간 훨씬 줄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써라. 하다못해 쓸 말이 없어요 라고라도 써. 쓸 게 없으면. 만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동물은 당연히 공격을 막으려 할 것이다. 식물의 경우는 어떨까? 식물은 공격을 당하면 스스로 상대를 공격을 방어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병원체를 공격하는지 알아보자. 야, 첫 번째 단락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 놓을 거예요. 왜?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야.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글 전체의 주제야. 첫 번째 단락에서 정의를 내려준다? 글 전체의 핵심어야. 첫 번째 단락에 단어 뭐뭐뭐뭐 나온 다음에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한자나 영어로 쓰여져 있다? 글 전체의 핵심어야. 첫 번째 단락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글 전체의 핵심어야. 시작해 볼게요. 식물 세포의 방어 체계 중 하나는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하여 세포벽을 보강하는 것이다. 다당류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세포벽 강화. 만일 어떤 병원체의 효소가 식물의 세포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 효소는 병원체 얘는 공격하는 놈. 먼저 그 효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포벽을 공격한다. 세포벽 공격. 먼저 그러면 공격을 받은 세포벽은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효소는 분해 산물로 바뀌어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로 침투를 합니다. 벽을 공격을 한다. 효소가 작동을 한다. 이 효소가 분해 산물로 바뀐다. 세포 내로 침투를 한다. 분해 산물이 세포 내로 침투할 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이 수용체와 분해 산물이 뭐 하는 거다? 결합을 할 거다. 세포는 이 수용체를 통해 분해 산물을 공격자로 인식을 합니다. 분해 산물 공격자로 인식된다. 그리고 여기에 인식된 정보는 세포 내로 광범위하게 퍼져서 핵으로 하여금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하여 세포벽으로 보내게 된다. 핵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당류 생산. 광범위하게 세포벽으로 보낸다. 다당류를 세포벽으로 보낸다. 그러면 다당류가 증가된 세포벽은 이전보다 강화가 되어서 병원체에 추가 공격을 받게 된다. 핵이 다당류를 생산해서 벽으로 보내면 벽은 강화됩니다. 또한 식물은 PR 단백질을 생산해서 병원체의 공격을 막기도 합니다. PR 단백질 역시 세포의 핵에서 생산되는데 세포의 핵이 PR 단백질을 생산. 이 과정은 다당류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단백질 중 어떤 것은 효소의 분해 산물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PR은 누군가를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공격을 받지 않은 이웃 세포에게 방어 준비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직접 공격하거나 방어 준비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어디가 있냐? 5번 문제 자체가 A만 읽고 내용을 이해하세요니까 A만 읽고 우리 이제 5번 문제 풀러 갈 거예요. 천천히 살펴봅시다. 1번 A. 병원체의 효소의 공격을 받으면 B. 세포벽이 어떻게 분해가 됩니다. 병원체의 효소가 세포벽을 공격하고 분해시킨다라고 했으니까요. 1번 맞는 얘기지. 2번 병원 효소체의 분해 산물이 C와 결합합니다. 우와 여기 봐. 분해 산물이 C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대놓고 쓰여져 있어? 3번 C A 병원 효소를 인식을 하면 방어체계가 작동이 될 겁니다. 핵한테 사인을 주고 세포벽 강화하도록 할 거니까요. C 괜찮아. B. 세포벽이 다당류에 의해 보강이 되면 그렇지. C는 A를 직접 공격, 세포막이 직접 공격해? 아니요. 직접 공격한다라는 건 누구? PR 단백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4번 틀리지. 5번 D.
핵이 생산한 PR 단백질 중 어떤 애들은 이웃세포에게 경고 신호 보냅니다. 방어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을까? 이제 저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말들만 써놨지만 실제로 연습하면서는 이제 필요 없는 정보들도 몇 개 쓰여져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이렇게 잘 줄여내느냐가 연습인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림이 나오면 뭐라도 써라야. 이거 안 써놓으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여기에서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나머지 계속 읽어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관없는데요. 요거 하나도 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에 보면 항상 기억 동그라미 요거 있죠. 이거 무조건 그 단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단락에 답이 있어요. 진짜요? 거의. 에이,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그 단락에 답이 없는 건 언젠데요? 되게 어이없을 건데 여기에 3점짜리라고 붙어 있을 때 있어. 그때는 그 단락에 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요령 같은 거야. 문제를 낼 때. 기억 동그라미는 그 단락에 답이 있다. 근데 기억 동그라미에 대해 맞는 거 틀린 거를 물어보는데 그게 3점짜리다? 다른 단락에 답이 있어. 이렇게 됐을까? 웬만하면 또 그것도 그 다음 단락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웬만하면이야. 시작할게요. 어쨌든 뭐 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과민성 세포 사열 반응은 병원체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오, 그래? 원천적 차단. 예를 들어 식물의 잎이 병원체에 의해 감염이 되면 식물은 감염된 주위 세포를 죽여서 우와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죽이는 거네? 양분의 통로를 봉쇄해서 퍼지는 걸 방지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나무가 있고요. 나뭇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파리가 하나 달려 있어. 여기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퍼지지 않게 지 스스로 요 주변에 있는 여기 이 세포들을 죽여버려. 에너지가 서로 양분이 교환되지 못하게. 아니면 뭐 여기를 죽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 이파리 자체로 아예 영양분 가지 않게. 즉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과민성 세포 분열 반응은 사멸 반응은 침입한 병원체뿐만이 아니라 감염된 부위 주위의 세포까지 다른 주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여기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됐을까? 퍼지지 않게. 이 밖에도 식물은 종에 따라 다양한 저항 방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저항 방법은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식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독특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식물 대단해요. 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잘라냅니다. 답은 몇 번 할 거예요? 승수? 그렇죠. 자기 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식물의 반응입니다. 오케이. 됐어.